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65세, 이 나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시죠.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정리, 그리고 마음의 정리까지요.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80%가 불필요한 물건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시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물건들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주변 환경이 기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강남 표병원 한의학연구소의 김태호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되고 낡은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막아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영향이 더욱 커지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변화를 훨씬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력 수치가 1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한노인의 건강관리부의 박성민 부장님도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주변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지난 15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65세 이후에 꼭 정리해야 할 10가지 물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5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파트마다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오래된 약품과 영양제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김혜자 할머님 73세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님은 20년간 모아둔 약들을 정리하시다가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서랍 속에는 2000년대 초반에 처방받은 혈압약부터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영양제까지,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이 드시던 약들도 있었다고 해요.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모아뒀어요. 혹시 나중에 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쓸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근데 이렇게 오래된 줄은 몰랐어요. 약사회 노인의약품관리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전문의약품은 성분이 변질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한 어르신이 5년 된 혈압약을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가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지난해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품 관련 사고 중 45%가 오래된 약품 복용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품 관리가 중요한데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10년 전 무릎 수술 때 받은 진통제를 보관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무릎이 아파서 그 약을 드셨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셨답니다. 그때 잘 들었던 약이라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약을 먹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된 약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약품 관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방약은 받으신 즉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케이스에 유통기한을 크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처방약은 의사가 지정한 기간 동안만 복용하고 남은 약은 즉시 버리셔야 해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도 개봉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약이나 연고는 개봉 후 한 달이 지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영양제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변질되면 특유의 비린내가 나거나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낡은 침구류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준호 교수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0년 이상 사용한 베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1제곱센티미터당 무려 2만 마리가 넘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해요. 인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15년 동안 같은 베개를 사용하셨는데요. 최근 들어 기침이 심해지고 비염 증상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찾으셨답니다. 검사 결과 오래된 침구류에서 발생한 진드기가 원인이었어요. 아침마다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심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라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베개랑 이불 좀 보자고 하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침구로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오래된 침구류가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식이나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대한수면의학회 박재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8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는 침구류는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침구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베개는 1-2년마다, 이불은 3-4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진 유리 제품과 거울입니다. 소비자안전국의 최근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매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 15%가 깨진 유리 제품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깨진 거울입니다. 용인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 된 깨진 거울을 테이프로 붙여가며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사 올 때부터 있던 거울이라 추억이 있어서 못 버렸어요. 깨진 부분만 테이프로 붙여서 계속 썼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닦다가 손을 크게 베었어요. 병원에 가서 12바늘이나 꿰맸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 정민수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깨진 거울은 동양 철학에서 가장 불길한 물건으로 여깁니다. 기의 흐름을 왜곡시키고 불운을 부른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본 많은 어르신들이 깨진 거울을 버린 후에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응급의학과 이동현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깨진 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완전히 깨질 수 있고 날카로운 파편에 다칠 위험이 매우 높아요. 특히 노년기에는 상처가 생기면 회복이 더딘데 유리에 베인 상처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보면 노년층 가정의 화재 원인 1위가 바로 오래된 전자제품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장난 선풍기를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고치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선풍기에서 발화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온 집안이 그 흐름으로 뒤덮였다고 해요. 전기안전공사 김태현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선이 낡은 전자제품은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철이나 겨울철 난방 시즌에는 더욱 위험해요. 전기 화재의 특징은 초기 진압이 어렵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자파입니다. 고장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정상 제품보다 훨씬 강하다고 해요. 이런 전자파는 두통과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옷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장롱 가득 보관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입던 옷을 버리면
남편의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았어요. 매일 장롱을 열 때마다 옷을 만지면서 그 사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게 제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젊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보관하는 게 할머니의 우울증을 키우고 있다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정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물건에는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강력한 감정적 애착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현재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최 할머니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신 후 큰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옷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매주 노인복지관에 가서 춤도 배우고 있답니다. 남편이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님 78세은 30년 전 사업 실패의 기억이 담긴 서류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때 빚을 갚느라 온 가족이 고생했어요. 그 서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걸 버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 실패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윤성호 원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은 우리 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우울증, 불면증,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박 할아버님은 결국 용기를 내어 그 서류들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서류를 태우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산악회에도 가입했고 매주 등산을 다닙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 이상의 그릇과 주방용품입니다. 수납정리 전문가 김미영 선생님의 충격적인 통계를 보시죠. 보통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릇은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장경희 할머니 69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온다고 20인용 그릇 세트를 3개나 사뒀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도 바빠서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릇장에 먼지만 쌓이고 설거지할 때도 이 많은 그릇들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올 것을 대비해 많은 그릇을 보관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박상현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그릇에 쌓인 먼지는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래된 그릇장 안쪽은 습기가 차기 쉬워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죠. 이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님 72세은 300만원짜리 러닝머신을 구입하셨다가 큰 후회를 하셨답니다. 건강해질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 무릎이 아파서 뛰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빨래 건조대가 되어버렸죠. 방도 좁아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수영장 회원권을 끊을 걸 그랬어요. 노인체육학과 이준호 교수님은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큰 운동기구보다는 탄력밴드나 가벼운 아령 같은 소형 운동기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중요해요. 산책이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관련된 물건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화장품과 세면도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김현주 교수님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죠. 개봉한 지 1년이 지난 화장품에서는 평균 200만 개 이상의 세균이 검출됩니다. 특히 눈 화장품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6개월이 지난 마스카라에서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균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장미경 할머니 69세의 사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화장품을 사서 아끼느라고 5년을 써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눈이 자주 충혈되고 가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화장품이 원인이었더라고요. 결국 치료하는데 화장품 값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세면도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치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3개월 이상 사용한 칫솔에는 약 1억 마리의 세균이 서식합니다. 이는 변기보다도 더 많은 양이에요. 특히 잇몸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오래된 종이류입니다. 부산의 김철수 할아버지 76세는 30년간 모은 신문과 영수증을 정리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40년 동안 모은 신문이에요.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보관했죠. 근데 정리하고 보니 한 번도 다시 펴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신 먼지와 습기 때문에 천식이 자꾸 심해졌어요. 호흡기내과 전문의 이진우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포자는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나 천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65세 이후에 꼭 정리해야 할 10가지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의학과 이종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물건 정리는 곧 인생 정리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우는 것이 심신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정리를 실천한 어르신들의 놀라운 변화가 보고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우울증 증상 90% 개선, 마이너스 수면의 질 85% 향상, 마이너스 호흡기 질환 70% 감소, 마이너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80% 상승.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걸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1주차 약품과 영양제 정리, 2주차 침구류 점검과 교체, 3주차 깨진 물건들 처리, 4주차 옷장 정리.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리한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풍수지리를 활용한 건강한 주거 공간 만들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